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자주 잊고 지내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과 친해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 누구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오래 함께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는 자신을 외면하고 혹사시키고 때론 가장 큰 비난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죠. 나는 왜 나를 싫어하지? 왜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고 불편하지? 왜 자꾸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 하지?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꼭 닿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총 10가지 소제목을 통해 내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아껴주고 가까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 해요. 각 항목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겪는 상황을 예시로 들고 그 상황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독일 수 있을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인공지능 성우의 음성으로 들려질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길 바라며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첫째, 나 자신에게 말 걸기부터 시작하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먼저 말을 걸잖아요.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고 자주 대화하게 되면 그 사람과 가까워져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는 그런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고 그냥 지나치고 나의 마음이 어떤지 진심으로 물어보지 않죠.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과 친해진다는 건 곧 나와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짜증부터 내는 수진 씨는 스스로의 몸 상태나 감정은 묻지도 않고 그냥 출근 준비에 쫓기듯 하루를 시작해요. 또 다이어트 중인데 야식을 먹고 나서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라고 자책하는 지훈 씨는 자기 마음속 스트레스나 허기를 이해하기보다 비난부터 앞세우죠. 그리고 계획했던 일정을 못 지켰다고 난 역시 게을러라고 낙인 찍는 민정 씨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 대부분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걸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예요. 지금 기분이 어때? 무슨 생각 들어? 오늘 하루는 어땠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는 거죠.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돼요. 그렇게 자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를 이해하게 되고 점점 친밀해지게 되죠.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도 좋아요. 아침마다 괜찮아. 오늘도 잘 해볼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연습.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마음엔 큰 울림을 줘요.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은 나를 부드럽게 바라보고 다정하게 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둘째, 나의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요. 기쁘고 감사한 날도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울적하거나 화가 나고 짜증나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쁜 감정은 반기면서도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자꾸 억누르고 외면하려 해요. 마치 그런 감정이 나쁜 감정인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감정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내 마음의 신호예요. 예를 들어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고 괜히 에이 어차피 기대 안 했어라고 말한 태영 씨는 사실 속으로는 무척 속상했지만 그런 감정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어요. 또 친구들과의 약속이 취소됐을 때 뭐 안 가도 됐어 하며 태연한 척하는 나영 씨는 혼자 남겨진 기분에 서운하고 외로웠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죠. 그리고 엄마에게 혼나고 방에 들어온 하늘 씨는 눈물이 나는데도 울면 약해 보일까봐 참아야지 하며 감정을 꾹 눌렀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가 슬픈 건 당연해.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속상할 거야. 화가 난 나도 괜찮아. 지금 내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뜻이니까라고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감정은 더 이상 폭발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조용히 흘러가요.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대로 받아주는 것. 그게 바로 나와 친해지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나의 감정 하나하나를 존중해줄 때 나는 비로소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어요. 셋째, 실수해도 괜찮다고 나를 안아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면서 배워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에는 관대하면서도 내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게 굴 때가 많아요. 한 번의 실수로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책하고 끝없는 후회에 빠져버리죠. 하지만 나와 친해지는 데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예요. 예를 들어 발표 중에 말을 더듬은 걸 며칠째 떠올리며 역시 나는 안 되라고 자책하는 현우 씨는 그 장면만 수십 번 반복해요. 또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인사도 못한 걸 밤새 고민하는 지수 씨는 왜 나는 항상 눈치 없게 굴까 하며 자꾸 자기 탓만 하죠. 그리고 회사 회식 자리에서 농담을 잘못했다는 생각에 앞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며 입을 닫아버리는 성훈 씨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땐 내가 긴장했을 뿐이야.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당황했을 거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고요. 마치 친구에게 해주는 말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실수를 비난하는 대신 그 순간을 이해하고 안아주는 태도. 그게 바로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는 열쇠예요. 넷째, 나만의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세상과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나와 연결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몰입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나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주는 통로예요. 예를 들어 주말마다 가족과 친구들 약속에 치여 정작 혼자 쉬어본 적 없는 민수 씨는 점점 기력이 빠지는 걸 느껴요. 또 늘 타인의 부탁을 거절 못해 바쁘게 움직이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을 반납하는 다혜 씨는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지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일과 소식을 체크하느라 정작 자신이 뭘 느끼고 있는지 모르는 재민 씨도 있죠. 이럴 때는 하루 30분이라도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정해보세요.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며 하늘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나를 위한 책 한 권을 읽는 것도 좋아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나는 더 이상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나의 중심을 다시 찾게 돼요. 다섯째,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무겁고 몸이 피곤하면 감정도 쉽게 예민해져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려면 먼저 내 몸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출근길부터 어깨가 뻐근하고 눈이 침침한데도 계속 일에만 집중하는 태영 씨는 어느 날 탈진의 병원에 가고 나서야 멈췄어요. 또 밤마다 수면 부족으로 피곤한데도 드라마를 놓치기 싫어서 새벽까지 휴대폰을 붙잡는 나영 씨는 아침마다 후회하면서도 바꾸지 못하죠. 그리고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는데도 스트레스를 계속 무시한 준호 씨는 결국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몸이 많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구나. 이 피곤함을 무시하면 안 되겠어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일찍 자고 조금 더 걷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등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보세요. 몸을 잘 돌보는 건 곧 마음을 돌보는 일이에요. 건강한 몸에서 사랑도 더 쉽게 자라나요. 여섯째, 비교 대신 관찰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과 비교하곤 하죠. SNS 속 누군가의 성공이나 일상을 보며 내 삶은 초라해 보이고 자꾸만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비교는 나를 사랑하는데 가장 큰 방해꾼이에요.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같은 회사 동료가 먼저 승진하자 갑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기훈 씨는 나는 뭐 하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친구가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걸 보며 나는 아직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게 없네라는 말을 자주 하는 세진 씨도 있죠. 그리고 여행 사진이나 새 차 자랑을 보는 순간 우울감이 밀려오는 가영 씨도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시간표대로 잘 가고 있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리고 매일 잠깐이라도 일기를 쓰면서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무엇을 좋아했는가를 기록해보세요. 남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삶. 그게 진짜 친해지는 시작이에요. 일곱째, 실패 속에서도 나를 격려해 주세요. 성공했을 땐 누구나 자신을 좋아하게 돼요. 그런데 실패하거나 기대에 못 미쳤을 때 그 순간에도 나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진짜 사랑은 바로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업에 도전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던 도윤 씨는 내가 괜히 시작했어라고 후회만 하며 자신을 질책해요. 또 시험을 망친 다음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되라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선미 씨는 다시 시작할 힘조차 잃어가죠. 그리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뒤 역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라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하늘 씨도 있어요. 이럴 때는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도 도전한 나 정말 멋졌어. 결과는 아쉽지만 나는 충분히 잘했어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 과정에서 배운 게 무엇인지 다시 정리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실패 앞에서도 나를 응원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덟째, 진짜 원하는 걸 솔직하게 인정해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건 내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돼요. 우리는 종종 하고 싶은 걸 감추고 남의 눈치를 보며 진짜 바라는 걸 말하지 못해요. 하지만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인정해야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난 욕심 없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예진 씨는 그 바람을 숨기느라 늘 허탈해요. 또 결혼 안 해도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숨기고 사는 나영 씨도 있어요.
그리고 돈보다 의미가 중요하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경제적 안정이 간절한 태영 씨는 늘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살죠. 이럴 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지? 그걸 왜 부끄러워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욕망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남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만 알고 있어도 마음은 그 순간부터 자유로워져요. 욕망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삶을 이끄는 힘이에요. 그것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나는 나에게 진짜 솔직해질 수 있어요. 아홉째, 잘한 일을 놓치지 말고 칭찬해 주세요. 우리는 보통 실수나 부족함은 잘 기억하면서도 잘한 일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 친해지고 싶다면 나의 좋은 점을 자주 떠올리고 큰 소리로 칭찬해 줘야 해요.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남이 칭찬해도 오래 남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무사히 발표를 마친 민정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다시 생각하니까 저 부분 좀 아쉬웠어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려요. 또 친구 생일을 정성껏 챙긴 지훈 씨는 이런 거 다들 하는 거잖아 하며 칭찬을 피해요.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수진 씨도 아직 많이 부족해라며 자기 노력을 과소평가하죠. 이럴 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발표한 나 정말 멋졌어. 친구 챙긴 내 마음 참 따뜻해. 지금까지 잘해온 내가 자랑스러워라고요. 마음속으로라도 자주 말해보세요. 그 말들이 나에게 에너지가 돼요. 나를 칭찬해주는 습관이 쌓이면 나는 점점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커져요. 열째,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충분히 살아주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지금을 흘려보내는 일이 많죠. 하지만 나와 진짜 가까워지고 싶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집중해야 해요. 지금의 나는 숨 쉬고 있고 느끼고 있고 살아있어요.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예요. 예를 들어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하며 과거를 곱씹는 수진 씨는 현재의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해요. 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를 걱정하며 늘 초조해하는 성훈 씨는 지금 눈앞에 있는 소소한 행복을 놓치곤 하죠. 그리고 나는 아직 멀었어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민수 씨는 현재의 성장을 인정하지 못한 채 자신을 몰아붙여요.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나 정말 소중해.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제일 중요해라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 지금 듣고 있는 음악에 더 집중해보세요. 지금의 내가 괜찮아야 내일의 나도 괜찮아질 수 있어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의 나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가장 진짜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총 10가지 이야기를 통해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과 친해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봤어요. 첫째로는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에서부터, 둘째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셋째로는 실수해도 나를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연습을 했죠. 넷째로는 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다섯째로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섯째에서는 비교 대신 나를 관찰하는 태도를, 일곱째에서는 실패했을 때도 나를 격려하는 용기를 배웠죠. 여덟째로는 내 안의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했고, 아홉째에서는 스스로를 자주 칭찬하며 긍정적인 말로 마음을 채우는 방법을 나눴어요. 마지막 10번째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충분히 살아내는 것 그 자체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이해해주고 가장 따뜻하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요. 나라는 존재를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그리고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